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부동산 대책 4가지, 그리고 1억으로 서울 아파트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몇 개 좀 살펴보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서울 전셋값이 53주 연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첫 번째, 도곡동에 있는 도곡 레슬 같은 경우에 보면은 6.17 대책 이전의 최고가가 20억이었던 게 21억 5천으로 올랐습니다. 약 1억 5천 올랐고요. 잠실에 있는 리센츠 같은 경우에 보면은 11억 5천이었던 게 14억까지나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엘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11억이었던 게 이제 12억까지 올랐죠. 그만큼 이제 서울권의 전세 가격이 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기사를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및 민주당 지지율 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파란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월 3주 차에는 62.3%였던 게 이제 계속 줄다가 특히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이제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로 이제 50% 이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좀 시사를 했고,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문 대통령이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고,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긴급 보도를 받고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총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어요. 보면은 첫 번째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액 부담을 완화해라 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액 부담 강화, 그리고 세 번째가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 네 번째는 보완책 필요시 주저 말고 추가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말을 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제가 좀 기사를 좀 캡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다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실수요자나 그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라. 이거는 좋은 거죠. 서민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맞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이게 이제 다주택자에는 모두 다 2주택, 3주택 이런 게 아니라 일시적 1가구 1주택도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이제 다주택자 취급이 돼서 이제 세부담이 좀 강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선별을 해서 정책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집값이 또 불안하게 되면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대책이나 보완 대책 없는 좀 완벽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대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래 한번 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이제 공급 확대 방안이죠.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방안일 텐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당장 공급을 할 수는 없겠죠. 사전 청약을 받더라도 1, 2년 전에 받고 미리 받고 착공하고 짓는 데까지도 한 3, 4년 이상 걸릴 테니까요. 근데 정작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이제 서울 핵심 지역에 쏠리는 수요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3기 신도시의 공급을 늘린다 그래서 서울 핵심 지역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풀지 않는 한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추가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재건축의 규제도 쉽게 풀기가 어려운 게 이거를 풀게 되면 다시 이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원인,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풀 수는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된다라고 뭐 기사에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기사를 좀 보면 다주택자든 세부담 더 커질 듯 예상을 했던 내용이고,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키우고 양도소득세까지 강화해서 다주택자를 전방위로 옥죄할 것이다 라고 좀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기사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최근에 이제 경기도 김포, 파주 등 이제 풍선 효과가 나고 있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추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서울에 한 1억대, 1억으로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상계 뉴타운 편에서 잠깐 좀 언급을 한번 드렸던 지역인데요. 오른쪽에 한번 링크를 하나 달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여기 이제 창동역이 있고 이제 노원역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왼쪽 지역입니다. 왼쪽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위에가 이제 방학동이고요. 이제 아래가 쌍문동인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집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었는데, 창동 역세권 이제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역세권 개발이 지속적으로 좀 가시거나 되면 될수록 해당 지역으로도 이제 풍선 효과, 어떤 갭매우기 같은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창동 역세권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신축화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15억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이 이상은 LTV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15억 상한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15억이 신축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인근 지역도 이제 같이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 기지나 이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계획이 있고요. 보이신 것처럼 창동 역세권과 이제 노원역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창동 역세권 그리고 노원역 개발이 되어 있죠. 참고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아파트, 꼭 이 아파트를 투자해라 말아라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위치는 아래쪽이 좀 창동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선 거리로 약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아파트도 보시면 소형 평형이고요. 갭이 약 한 9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23평형이 갭을 보시면 지금 한 1억 초반 정도 이제 형성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좀 실거주로 좀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추가 대책이 4가지 정도 큰 골자로 좀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첫 번째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 부담은 좀 완화할 거다. 이거는 옳은 정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이제 서울 도심, 강남권의 아파트가 필요한 것이겠죠. 예, 그래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완책 필요시 주저 말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완책이 필요 없는 좀 완벽한 대책을 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으로 서울 아파트 추천 지역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창동 역세권만큼의 시세 상승은 어렵겠지만 창동 역세권이 시세가 올라간 만큼 바로 인근 지역인 방학동과 쌍문동도 이제 반사의 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